매일 목욕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목욕이 독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30년간 노인병 전문의로 일해온 정한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매일 목욕하고 계시나요? 건강해지기 위해 목욕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지난주 저희 병원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79살 김할아버지께서 평소처럼 목욕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시며 욕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마침 쿵 소리를 들은 가족분이 119에 신고해서 바로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평소처럼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왜 여기에 있나요? 저는 김 할아버지의 쓰러지던 당시 목욕 상황과 평소 목욕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매일 김이 폴폴 나는 뜨거운 물로 목욕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많은 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습관이 바로 문제였다는 것을요. 목욕이 위험하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3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제가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욕 관련해서 응급실로 오시는 환자분 10명 중 7명은 잘못된 목욕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92%가 65살 이상 어르신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직접 진료한 목욕 중 사고 환자만 47명이었다는 겁니다.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이어진 심각한 경우들도 있었고요.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 모든 사고가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매일 해도 괜찮았던 목욕이 65살 이후에는 서서히 몸을 망치는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깨끗하게 씻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배우셨죠? 하루라도 목욕을 안 하면 몸이 찝찝해서 잠도 못 잔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상식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왜 매일 목욕이 피부를 망치는지. 둘째, 어떻게 목욕이 뇌졸중과 심장마비를 유발하는지. 셋째, 절대로 목욕하면 안 되는 위험한 순간들. 넷째, 의사가 직접 추천하는 안전한 목욕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실천해서 건강해진 실제 환자분들의 놀라운 변화까지. 혹시 지금 설마 그럴까 하고 의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끝까지 봐주세요. 30년간 연구해온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들로 완벽하게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그리고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꼭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문제는 바로 피부 손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피부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피지막 형성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기름기가 나와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막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60살이 넘어가면서 이 능력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65살 이후에는 피지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매일 비누를 사용해서
목욕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때를 박박 밀면서 목욕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부족한 피부의 보호막까지 완전히 씻어내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8살 박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생 매일 때를 밀며 목욕하시는 분이셨어요.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신념으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오셨습니다. 진료실에서 보니 피부가 하얗게 각질처럼 일어나고 긁은 자국들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만성습진과 피부염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어요. 할머니, 목욕은 얼마나 자주 하세요? 매일 하지 안 하면 찝찝해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매일 때를 밀고 비누칠을 하면서 피부의 보호막이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니까 세균이나 알레르기 물질들이 쉽게 침투하고 수분은 계속 증발해서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이 생기고 긁으면 상처가 나고 또 염증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젊을 땐 괜찮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피부도 나이를 먹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매일 목욕하는 것이 피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피부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바로 혈압 변화와 낙상 위험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러면 심장은 더 빨리 뛰면서 혈압을 올리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변화에 몸이 빠르게 적응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도 약해집니다. 특히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입니다.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서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현기증이나 실신이 올 수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어르신들께는 매우 위험한 증상입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65살 이후에는 혈압 조절 능력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은 체온을 올려서 혈관을 강제로 확장시킵니다. 이때 혈압이 평소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현기증이 나면서 쓰러지게 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5살 최할아버지께서 저녁 식사 직후에 평소처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셨습니다. 30분 정도 욕조에 몸을 담그고 계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어요. 일어서려는 순간 의식을 잃고 욕실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부인께서 빨리 발견해서 큰 부상은 면했지만 머리를 다쳐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CT 촬영 결과 뇌출혈은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할아버지가 더 심하게 다쳐서 척추나 고관절이 부러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65살 이후 욕실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진 어르신들 중 절반은 다시는 혼자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30%는 결국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죠. 더 충격적인 건 고관절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20%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목욕이 이렇게까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믿어지십니까?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따뜻한 물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매일 뜨겁게 목욕했는데 이게 이렇게 위험한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제가 못 일어나게 됐다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65살 이상 어르신들이 욕실 내 사고 중 85%가 목욕 중에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뜨거운 물로 인한 혈압 변화가 주된 원인인 경우가 60% 이상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추운 곳에서 뜨거운 욕실로 들어가면서 체온 변화가 극심해지거든요. 이때 혈압이 순간적으로 40에서 50까지도 변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젊은 사람도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따뜻함이 건강을 지켜줄 거라 믿었지만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욕실은 미끄럽고 좁은 공간입니다. 여기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단순한 어지럼증이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항상 걱정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목욕하러 들어가신 지 너무 오래됐는데 괜찮으실까?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들고 쉽지 않으시죠?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혹시 욕실에서 쓰러지신 건 아닐까 하며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가족들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로 목욕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첫째, 공복 상태에서는 절대 목욕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바로 목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공복일 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당이 더욱 떨어지면서 저혈당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복에 목욕한 후 저혈당으로 쓰러지신 분들을 응급실에서 여러 번 봤거든요. 둘째, 식후 즉시 목욕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몰립니다. 이때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소화기관으로 가야 할 혈액이 피부로 분산됩니다. 그러면 소화불량이 생기고 혈압도 불안정해집니다. 최소한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바로 목욕하시던 분들, 이제부터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하세요.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셋째, 감기에 걸렸거나 고열이 있을 때, 그리고 몸이 많이 피곤할 때는 목욕을 피하세요. 몸이 아플 때 따뜻한 물로 목욕하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체력 소모가 더 커져서 회복이 늦어집니다. 오히려 간단히 물수건으로 몸을 닦는 정도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넷째, 특히 위험한 것은 음주 후 목욕입니다. 술을 드신 후에는 절대로 목욕하시면 안 됩니다. 알코올 자체가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여기에 뜨거운 물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뇌졸중이나 심장 쇼크의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술 기운을 빼려고 목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서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66살 남성분이 저녁에 소주 반 병을 드신 후 땀을 흘리면서 술 기운을 빼려고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셨어요. 그런데 목욕 중에 욕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아내분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심박수가 매우 불규칙한 상태였습니다. 응급처치로 생명은 구했지만 며칠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셔야 했어요. 다섯째,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약물로 혈압을 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혈압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신 후 최소 2시간은 기다렸다가 목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째, 몸에 상처가 있거나 수술을 받으신 후에도 목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이 상처 부위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 감염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의사의 허락을 받기 전까지는 샤워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셨거나 화가 많이 나셨을 때도 목욕을 피하세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혈압이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까지 더해지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단순히 씻는 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목욕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에서는 간단히 물수건으로 몸을 닦거나 다음 날로 미루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루 정도 안 씻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때로는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노인병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리한 안전하고 건강한 목욕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목욕 횟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 적당합니다. 에이, 그럼 너무 더러워지는 거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도 줄어들고 땀도 젊을 때만큼 많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간격으로 목욕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기 때문에 목욕 횟수를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두 번째 방법은 목욕 시간과 온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목욕 시간은 15분을 넘기지 마세요. 물 온도는 37도에서 38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온도를 숫자로 말씀드려도 감이 안 오시죠? 물에 손을 넣었을 때 미지근하게 느껴지거나 약간 따뜻함을 느끼는 정도면 됩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네 하는 온도가 바로 적정 온도입니다. 뜨겁다고 느끼시면 너무 높은 온도예요. 온도계를 욕실에 비치해 두시면 더욱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때밀기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나이 든 피부는 보호막이 약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떼수건으로 박박 문지르면 피부가 손상됩니다. 부드러운 타월이나 손으로 살살 문지르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때가 안 나오면 깨끗하지 않은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그때라고 생각하시는 것 대부분은 각질과 피부 보호막입니다. 오히려 보호막을 지켜야 피부가 건강해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목욕 전후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목욕하기 30분 전에 물 한 잔, 목욕 후에도 물 한 잔을 드세요. 목욕할 때는 생각보다 많은 수분이 손실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시기 때문에 탈수가 되기 쉬워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맹물이 부담스러우시면 미지근한 보리차나 결명자차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욕실 바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욕조나 샤워 부스 안에 손잡이를 설치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냥 조심하면 되는 건데 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번 넘어져서 다치시면 병원비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욕실 조명도 밝게 하시고 화장실 문턱이 높다면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목욕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마시고
발부터 시작해서 점차 위로 올라가면서 몸을 적셔주세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천천히 온도에 적응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욕을 마치고 나올 때도 천천히 일어나세요. 급하게 일어서면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서 30초 정도 쉬었다가 일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는 목욕 후 보습하는 것입니다. 목욕 후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발라야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정강이, 팔뚝 등 부분은 건조해지기 쉬우니까 꼼꼼히 발라주세요. 보습제는 향이 강하지 않은 순한 제품을 선택하시고 너무 많이 바르지 마세요. 실제로 제가 80세인 저희 어머니께 알려드린 루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매일 안 씻으면 어떻게 사냐고 하시더니 지금은 몸이 훨씬 편하다고 만족해 하십니다. 피부도 오히려 더 부드러워졌고 목욕할 때 어지럼증도 없어졌다고 하세요. 이 방법들을 지키시면 목욕이 건강을 해치는 독이 아니라 진짜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금방 적응되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달 퇴원하신 환자분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70년 넘게 살면서 씻는 게 이렇게 위험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매일 깨끗하게 씻는 게 건강의 기본이라고 배웠는데 이제 와서 그게 아니라니. 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까 몸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3달 후 다시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씻는 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목욕하다가 어지러움도 없어졌어요. 가족들도 이제 제가 목욕한다고 걱정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매일 씻는 게 건강해지는 길인 줄 알았던 우리 세대,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70년, 80년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바꾸라고 하니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화는 언제든 늦지 않습니다. 젊을 때의 습관이 나이 들어서도 똑같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몸도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에 맞춰서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3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피부도 건강해지고 목욕 중 사고 위험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둘째,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비누, 샴푸 사용량이 줄어들고 수도세, 가스비도 절약됩니다. 셋째,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매일 목욕하느라 쓰던 시간을 다른 취미 활동이나 가족과의 시간에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매일 안 씻으면 어떻게 사냐고 하시더니 지금은 아들 말을 들어서 다행이다라고 하십니다. 건강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편해지시고 외출도 더 자주 하시게 됐어요. 오늘부터는 내 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건강하게 씻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지만 몇 주만 지나면 아, 이게 훨씬 편하구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도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 특히 소중한 지인분들에게도 꼭 이 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도 매일 목욕했는데 이제 바꿔볼게요 또는 이미 실천하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이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만나요.